그래서 여기에다가 4번 여기를 넣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뒤집어요. 뒤집어서 연수기 하단 폐수로 5번에 연결된 호스를 바닥으로 내리고 소금물을 빼. 그리고 재생후 연수된 500cc의 자다 모이를 또 테스트해봐요. 그래갖고 투명하게 되면 연수기 기능이 살아납니다. 소금물을 이렇게 재생할 수 있어요. 한 15번 정도. 그러니까 연수기 샀다고 그냥 계속 이용하시면 안 되고, 참 실험해봐가지고 흐리게 나오면은 연수기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소금물로 재생하면 됩니다. 연수기 원리는 양이온 교환수지가 있어요. 알갱이들이 있는 게, 맑은 갈색, 주황 갈색 그런 알갱이가 있는데, 양이온 교환수지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경수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가지고 연수를 만들 때, 빗물로 빨래하면 잘 되고, 빨래가 잘 되고, 거품도 잘 나고, 목욕을 해도 피부가 매끄럽게 되는 것이 빗물이 연수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연수기를 집에, 화장실에 목욕탕에 같이 가야 돼요. 그걸로 이렇게 목욕탕으로 펴시다 보면 좋습니다. 머리도 감고. 아주 기가 막히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연수는 자담 오일을 집어넣고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변하면은 이 연수고, 이렇게 흐린 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경수입니다. 센 물이에요. 천연용합살포. 천연용합과 화학용합에 비해 독성이 현저하게 낮고, 따라서 대기 중에 습도가 높고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을 때 거루 흠뻑 섞여요. 다시 말하자면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을 때 될 수 있으면 뿌려야 됩니다.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이슬 있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해질 무렵이라니까 이럴 때 뿌리는 게 좋죠. 낮에도 흐리고 그 다음에 습도가 높으면 뿌려도 좋습니다. 습도가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습도가 낮으면 어떠냐면 잎에서 빨리 증발이 돼요. 그럼 약효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자담 유황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으면은 잎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담 오일도 너무 강하게 이렇게 희석을 하면은, 진하게 희석하면은 잎이 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봄, 가을에는 이른 새벽에 살포하고 여름에는 흐린 날 해질녘에 살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른 새벽에 살포하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은, 그 흐린 날 해질녘에 살포하면 금방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갖고는 뿌릴 것은 많은데 해가 져버리니까 뿌리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괴물 램프라고 그걸 켜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하여튼 자기가 안에서 적당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습도가 높고 그러면 낮에도 관계 가능하고, 습도가 낮으면 천연용합이 빨리 증발해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약효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겨울철 시설하우스에서 저녁 환기보다는 아침 밤제가 습도 관리로 해서 유리하죠. 왜냐하면 저녁 무렵에는 이제 낮에 햇빛이 강하게 비쳐가지고 습도가 이제 낮아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는 이게 별로 현상 생기고 해갖고 습도가 유지가 돼요. 이슬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시설하우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살포기 노즐도 미립자로 분사되는 방제기를 사용하여 영향력이 적게 들고 작물의 거룩에, 그러니까 이 미립자 분무기 있잖아요. 미립자 분무기, 그런 것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하나 있는데 막혀가지고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AS를 받아야 되겠는데, 무엇이든지 소모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합 살포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해보시고요. 이 중에 어떤 것이 나한테 좋을까? 그러니까 천연용합은 될 수 있으면은 거품 살포가 되면 좋고요. 거품 살포기도 인터넷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이제 고압 분무기 같은 것은 앞에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걸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십자로 해가지고 부딪히게 해서 나가게 하면은
거품이 생겨요. 그냥 비누 분말이 있기 때문에, 비누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거품이 이제 걸리는 비거품은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이제 진딧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등등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거품샷을 맞고 자다 오일만 가지고도 전부 다 죽일 수가 있어요. 다른 천연약재를 안 쓰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연농약 추출할 때는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가 작은 이렇게 마개가 있고, 그러면 여기 조금 열어놓고 여기 열어서 여기 따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뚜껑이 좀 튼튼한 거.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가 2개 달려있고, 그리고 안에가 이렇게 안에 내용물 빠져 못하게 이렇게 달려있는. 그래서 단단히 잠그고, 또 여기가 이제 안에 박힌이 있어가지고, 주정을 부어놨을 때, 주정이 알코올이잖아요. 조금 틈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증발해갖고 다 없어져버려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저도 한 통이 다 없어져버리더라고요. 알코올 95%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막아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송희경 연구사님하고 좀 연구를 한 결과, 비닐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알코올이 증발을 않게 하자. 비닐을 이렇게 안에다 한번 넣어가지고 이렇게 잠그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거 연구 결과입니다. 너무 많아요, 통에 비해서. 통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아니, 내가 2리터니까 2리터를 20리터를 갖다가 3kg니까 계산해 보니까 300g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300g 맞죠? 네, 맞대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쓸 때까지 다 우려내고, 지금 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적어도 4개월은 이렇게 해서 우려나게 하고, 다 쓰고 나서,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제가 큰 것이다 할 때는 양파망에다 해서 넣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양파망 준비 안 해서 여기다 바로 넣습니다. 걸러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20리터 만들 때 이 마른 건 한약재를 한 3kg를 쓰는데 많이 넣으면은 약효가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래갖고 이것이 10리터, 22리터, 30리터 필요에 따라 쓰시면 되겠어요. 중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입니다. 내가 어디 제품 전달해드린 건 아니에요. 이걸 편리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천연농약 살펴서 꼭 지켜야 할 것. 천연농약은 미세발 물이 연수인지 꼭 연수 사용이라. 연수기는요, 저게 지금 좀 모르겠어요. 옛날 40만 원이었는데 그 저당 연수기가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47만 원이가 된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만들려고 하는 그 인원수가 되면은 우리가 흥동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천연영화 혼용 테스트시 엉금 현상이 생기거나 거품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긴지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혼합이 있었을 때는요, 원액을 갖다가 물에다 넣어서 이렇게 섞어야 돼요. 물에다 희석할 때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써야 됩니다. 오래 놔두면 안 되고. 천연용약 살 것이 습도가 높은 시간 내에 확인하고, 농약 혼용 시 원액끼리 섞지 말고 물에 넣어서 희석. 우리가 우리 북한꽃 뭐죠? 북한꽃으로 만드는 제충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몇 퍼센트 들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충국 몇 퍼센트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충국이라고 해가지고 천연 농약을 팔아요. 제충국 몇 퍼센트 들어가 있을까? 제충국 토도 5%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잘 들어가네. 세계 1%에서 3%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고삼 추출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삼이라든가 니모인이나 이런 걸로 섞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충국 원액만 가지고 하면은 원액 한 5% 10%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되게 다른 것을 이렇게 많이 보충합니다. 재충국 꽃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많이 안 나와. 그래서 그 엄청나게 그 꽃을 갖다가 저기에서 주종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살포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농도장에 테스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설 재배의 경우 벌통 문을 닫고, 시설 재배 같은 경우 특히 딸기 그다음 등등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꽃가루 매개별을 이용해요. 그런 벌통이 있거든요. 그때는 벌통 문을 닫고 농약을 살포하면서 항기한 후에 소문을 내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어디 놀러 가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벌떡 죽습니다. 제가 양봉을 했는데 한 170분까지 이렇게 키워봤어요. 그리고 강민영 대표님한테 양봉 기술 전수도 했는데 천연 농약 살포 직후 물에 씻어서 먹을 수 있고 수확은 바로 가능하면 영양성분이 생분해야 된 후 수확하는 것이 좋다. 약초 추출물은 저는 그냥 고추 약 뿌려놓고도 따서 그냥 씻어서 먹어요. 약초 추출물은 가는 눈의 망을 통해서 여과를 해서 잘게 부순 살포기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데 이거 매우 중요해요. 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 그 스테인리스 통 있죠. 스테인리스 통에 딱 맞는 그 거름망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름망도 1차 거름망, 2차 거름망 해갖고 2중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한번 위에다 이제 좀 붉은 눈, 그 다음에 아래다 좀 쭉 하는 눈, 이렇게 해가지고 막힘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아래에서 가라앉은 건 저기 하고 위에 맑은 물만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제일 번거로워요, 사실. 우리가 천연 농약을 할 때, 근데 미리 이것을 걸러서 병에다 넣어놓으면요, 페트병에다 미리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게으르니까,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 바로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찌꺼기가 들어가서, 분무기가 막혀요. 약초 천연용을 만드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물로 끓여서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오늘 하는 방법처럼 약초를 이렇게 넣고 여기다 주정을 부어서 추출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생약초를 그렇게 말리지 않은 거죠. 말리지 않은 약초를 적당히 잘라서 슬라이싱 해야 잘 우러나요. 적당히 잘라서 추출 보자기라고 3배 보자기도 있고 무명 보자기도 있는데 3배 보자기가 더 찔거요. 우리 3배 보자기 아시면 우리 장례식 때 입는 옷 그거 하나 얻어갖고 오는데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추출보자기라고 팔더라고요. 팔아요. 다양한 크기로 팝니다. 여기 넣고 물속에 떠오르지 않게 무거운 돌을 넣고 용기에 넣는다. 압력밥솥이나 전기 물 끓이기. 이거 전기 물 끓이기예요. 전기 물 끓이기는 이런 거 컨트롤러가 달렸어요. 이거 제일 편해요. 근데 이제 이게 내 농장 사용이니까 내 농장이 5kg 용량이거든요. 편하게서 들어오는 저기 근데 거기다 넣으니까 그건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5kg 갖고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돼지감자 그걸 많이 넣어놓고 그다음에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냥 끓이지를 못하고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이게 용량이 좀 큰 건가 봐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조그마한 거 사서 용량, 자기 전기 용량에 맞은 걸 사야 되겠다. 큰 거죠. 몇 리터? 40리터? 30리터? 우리 안 따라드릴까요, 전기? 우리는 저기 3분이잖아. 그러면 우리 저기 이쪽 이제 양가리에서 되겠다. 여기 삼삼쪽이거든요. 네. 그쪽으로 옮겨놓고 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저쪽은 이상이 일어나서 저기가 이렇게 저기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네, 자동 차단기. 자동 차단기 용량에 따라서 그게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 차단기 용량이 높던가? 아래쪽에 그 농장에서 예. 거기서 거기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 선에 써도 일반 가정에서 써도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요? 네. 아, 그러구나. 그래서 그전 테스트해 가십시오.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려야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아주 만들기 편해요. 넣어놓고 딱 눌러놓으면 4시간만 눌러놓으면 되거든요. 너댓 시간만. 타이머도 있잖아요. 네, 타이머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자, 일단 그렇고 압력밥솥이나 전기 물 끓이기 일반 솥 용기를 이용하는데 일반 솥으로 하면은 불 때고 어쩌고 가스를 버너로 지금 해가지고 시간 기다려 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번 딱 눌러놓으면 끝나거든요. 네. 압력밥솥의 중탕기는 추출 거자기 높이만큼 자작하게 채우고 물을 일반 용기나 전기 끓이기는 연수를 한 30% 더 채웁니다. 이 전기 끓이기도 아마 물이 100도씨만 유지하지 많이 증발하지 않으니까 그리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그다음 좋다. 만약에 이걸 없으면은 그냥 불 때 써야 되는데 연수량은 연수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는 이건 뭐냐 하면은 증발할 것을 감안해서 넣는 거예요. 연수의 양은 생약초 1kg 기준으로 해서 압력솥에 연수를 약 4리터. 생약 1kg 하면은 약 4리터. 일반 솥은 5리터를 붓고 건재약초 1kg 기준으로 약 20리터. 일반 솥은 25리터. 이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생약초는 뭐냐면은 건약초의 한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배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건약초보다 생약초가 이제 막 채취한 생약초가 성분이 더 적게 되고 있겠죠. 건약초가 훨씬 더 밀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압력솥과 중탕기는 4시간, 일반 용기는 5시간을 끓입니다. 그러니까 너댓 시간 끓이면 되죠. 처음에는 센 불로 가열해서 일단 물이 끓으면 뚜껑을 살짝 열어놓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물이 끓어서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약간만 열어놓고 너무 확 열어놔버리면은 너무 증발이 심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약간 끓는 정도로 중불로 가열을 계속해요. 4시간 될 때까지. 사용한 연수는 70% 내외를 약초기로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 30% 증발한 거죠. 네. 추출물은 가는 눈에 그 여과에서 여과를 잘해서 그 선물이 활동에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추출물은 어떤 사람 이걸 제대로 버리질 않아가지고 맨날 막히니까 아이고 이거 삼가시서 못하겠다 그런 거 있는데 저기에서는 농약사에서는 진짜 이걸 철저하게 그러니까 막히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추출물은 가는 눈에 고구마를 통해서 여과를 잘해서 불순물이 산소기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연수 20리터 정도 400 내지 80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람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성균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건약초 3kg 20리터 대비 20리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건약초 3kg를 넣어요.
그리고 나서 20리터의 저기를 넣어요. 저기 뭐냐 주정을 넣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천연 농약을 500배 이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저기가 저기 뭐냐면 어린 모종 있잖아요. 모종 기를 때는 1000배를 희석해서 연약하니까. 근데 이것의 희석 배율은 가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저 500배도 안 뚫는다 그러면 500배 않고 어떻게 한 400배를 해야 되겠죠. 천연농약 사용, 어린 모종의 근액 1000배 이상.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자, 근데 보면은 전기 물 끓이기와 보온 보냉기. 이것은 보온 보냉기입니다. 이 포천으로 안 달려있죠. 안에 열선이 없는 거예요.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그 단열만 돼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진공이다. 되게 스티로폼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컨트롤러가 달려있어요. 타이머랑. 그리고 온도 조절기까지 달려있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100도로 올려놓으면 100도 올릴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끓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4시간 반이나 4시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생각추를 추출 권장에 넣고 아까 했죠 이거 1kg 기준으로 압력수 지난 전기를 연수를 약 4리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건재 약초를 1kg 기준으로 해서 약 20리터 집어넣고 압력수가 전기 끓이기 4시간 일반 용기는 5시간 센 물로 가야 돼요. 끓이고서 이거 70% 정도 30% 정도 70% 남으면 그것을 걸러가지고 이용하면 됩니다. 천연농약 추출용 약초 춤과 균이 잘 익지 않거나 특이한 향이 나는 산약초 나무를 이용하면 되고 충이 거의 붙지 않은 돼지감자, 은행, 자리공, 고사리, 미역비, 디기탈리스, 중국 자리공, 뿌리, 고삼 등 우리가 돼지감자 흔히 구할 수 있죠. 쉽게 재배할 수 있죠. 서치으로 다 은행 주우면 되고 자리공 파면 되고 열매라든가 중국까지 이용한 고사리 우리 끓이고 그 물 좀 남겨서 이용하면 되고 미역비, 디기탈리스 미역비 막 무더기로 나 있는데 그거 패면 돼요. 그 다음에 고삼 약재상에서 사면 굉장히 쌉니다. 중국산으로 사세요. 그 다음에 이의 추출물의 특성이 강한 석산이 뭔지 아셔요? 석산이 저기 상사와 뻔물이 있는 석산이에요. 석산 굉장히 강합니다. 독성이 강해요. 이거 그 다음에 백도 한미꽃뿌리연 그 다음에 초 이것도 독성이 엄청 강합니다. 협죽도 이것도 강하고 부자도 옛날에 부자로 사약을 내렸어요. 이런 것이랑 섞어서 쓰면 돼요. 나중에 그 시승할 때 섞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죽이려고 하는 충이 죽는 거 안 죽는 거. 그 다음에 돼지감자의 줄기나 잎사귀 뿌리 등에는 그 물에 삶아서 자담 오일과 함께 연수에 희석해서 천연살충제를 사용해서 진딧물, 응애, 나방 대부분 방제 가능해요. 돼지감자는 독성이 없죠.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 특이 성분 있죠. 그것이 이렇게 죽이는 거 봐요. 향이 강한 성분인 박하, 방아, 계피, 정향, 팔각향. 정향, 팔각향은 좀 비싸고 로즈마리, 라벤더 쉽게 구하기 힘들고. 근데 제가 남한에서도 양지반 곳에서 라벤더가 잘 자라더라고요. 라벤더가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대량으로 재배해도 되겠더라고요. 삽목 그냥 봄에 트레이에다 놓고 잘라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요 다 살아요. 네. 운봉은 잘 안 되지만 이제 이쪽 아래쪽이라든가 여기 요 양갈이 제 산 쪽에서도 아주 잘 됩니다.
살아남아요. 잉글리시가. 네, 아주 잘 살아요. 트루 라벤더, 잉글리시 라벤더, 그 다음에 프렌치 라벤더 다 삽니다. 네. 없는 사람 저한테 그 구하러 오면 좀 잘라줄게요. 다 죽었어 그 많은 것이? 나 얼어 죽어. 그건 뭐 부기에. 그 다음에 향이 강하신 분이 박하. 아 여기에서요 팔각향 뭐 정향 이런 거 비싸요. 계피도 비싸고 방아도 씨 뿌리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박하도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요. 라벤더, 제라늄은 겨울을 못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삽목이 잘 돼요. 이게 삽목 쫙 해놓고 좀 약간 그늘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햇빛 아래서는 잘